오늘 뭐 지수는 이제 크게 오른 게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뭐 종목들은 아주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테마주나 개별주들도 잘 올라가고 있고,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늘 이제 조정이 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겪어보기로는 그래요. 3, 4월 달에 항상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제 잘 간다고 했는데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종목들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를 좀 하면서 올라오니까 뭐 그런 게 좀 있겠지만, 아무튼 봄은 봄이에요. 그죠? 네. 자,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종목들이 자꾸 떨어지거나 뭐 힘도 없고 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뭐 그죠? 네. 오늘 방송 주제 이런 걸 못 하겠지만, 오늘 방송 주제가 이거거든요. 목표가를 설정하는 기준과 뭐 상황별 뭐 조절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수정을 좀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시장이 정말 안 좋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그죠? 그러나 종목들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이 나올 때 그 종목을 팔아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수익을 내려고 매집을 했는데 그 종목이 올라와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물렸던 분들, 아니면 매집을 잘해서 이제 수익 내려고 하는 분들. 네. 그래서 뭐 두 개 다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분들 도움되시라고 주제를 정한 거니까, 네, 잘 듣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봄은 봄이에요. 확실하게 그 뭡니까? 그 어제 엊그제부터죠. 네. 그 풀리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없애고 나서 확실하게 저녁 시간대, 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꾸 뭘 만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거죠, 뭐. 자, 항상 그걸 하셔야 돼요. 세력은 개인들이 딴짓할 때 꼭 그때 올리더라고요. 네. 항상 그래요. 보면 세력은 개인들이 딴 데 정신 팔리고 딴짓 할 때 있죠. 네, 그때 올려요. 네. 방심한 틈을 타서 확 올려요. 요즘에 개인들이 코로나 풀렸다고, 코로나 이거 방역 패스 풀렸다고, 아무튼 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새 세력들이 열심히 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시황부터 먼저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목표가 뭐 기준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보시면 여기 그 미 증시가 어제죠. 어젯밤에 이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여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뭐 2% 급등을 해서 잘 끝났어요. 오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게 있는데, 뭐냐면 미국이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고 3월 달에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다음 달에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릴 겁니다. 반드시 아마 올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이제 하기 전부터 나스닥 지수가 이제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나스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겠죠. 그러면 나스닥 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2차죠. 2차 금리 인상 앞두고 국채 금리나 이런 게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어요. 이게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더라. 네, 이제 대신에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그 미국에서 흉악한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뭐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서 끝났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전히 러시아가 보니까 본격적으로 막 전투를 더 하죠. 네, 우크라이나랑. 네. 그러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그것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도시 봉쇄하고 항구 봉쇄하고, 아까 저기 뭐예요, 그 철강 기지, 철강 생산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쪽도 이제 그 봉쇄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장중에 철강주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한 것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곡물 관련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원자재 관련된 거는 다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또 그 얘기를 또 할 건데, 그냥 오늘은 이제 곡물주들은 좀 쉬고 철강이나 뭐 다른 게 간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느끼셨나요? 저는 쌍용차 관련주 얘기를 안 하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상하게 쌍용차 관련주도 급등하는데 얘기를 안 하죠, 그죠? 네. 얘기 거의 한마디도 안 하죠. 저 개인적으로 쌍용차 타요. 제 차 중에 쌍용차도 있어요. 네, 있는데 쌍용차 테마주 얘기도 안 해주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어요. 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했던 기업 저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죠?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그 쌍용차 그 요번에 인수 뭐 KG 그룹 뭐 KH 뭐 아니면 쌍방울 막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회사도 있긴 있는데 대표적인 쌍방울이나 이런 회사는 굉장히 불량한 회사예요. 네, 오너가 속된 말로 더러워요. 네, 조금만 알아보셔도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갖고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얘기도 안 하고 테마주도 지금 추천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쌍용차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이 참 그런 것 같아서 네. 보기 안 좋습니다. 네. 그 전에 에디슨 모터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도 쌍용차 얘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쪽에 관심이 없고요. 제가 잘 아는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수혜주거든요. 이거는 그 전부터 많이 공부도 했고 또 많이 또 공략을 해봤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진짜 훤하게 자신 있어요. 예. 맨날 이제 작년에 대선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대선주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대선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대선주 얘기는 대선 끝났으니까요, 그죠? 네. 정책주 얘기는 좀씩 해드리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꽂혀 있죠. 왜냐하면 돈이 이쪽에 있고 제가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얘기해드린 거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미리 본듯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많이 해봐서 그렇고 이쪽은 거의 패턴이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쌍용차 쪽에 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서 매매해서 수익 내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데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뻔하거든요. 이게 쌍용차 테마주보다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100배는 더 쉬워요. 저한텐 그래요. 쌍용차 테마주는 그게 복잡해요. 예. 돈 갖고서 막 이제 뭐 싸우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회원들한테 얘기도 별로 안 해드립니다. 예. 자, 일단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원자재 그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수가 우리나라는 오늘 미국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올라온 게 없죠.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거래는 계속 늘어나요. 누군가가 열심히 사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지수는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여전히 21선 밑에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수보다 종목들이 더 좋아요. 예. 종목들이 더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종목 얘기는 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표가를 조금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은 목표가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높이셔야 됩니다. 예. 얘기가 길어지면은 네, 결론이 그죠? 네, 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먼저 얘기해 드리면 네. 잠깐만요. 네네. 오늘 저녁에 무슨 뭐 경기 있습니까? 네, 오늘따라 근데 아무리 코로나 그 방역 패스가 방역 해제로 풀렸다고 해도 네, 저녁에 평상시보다 인원이 적은데요. 네, 이러다 보면 또 들어오시겠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좀 일찍 좀 들어오세요. 네, 보면 천천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맨날 늦게 와요. 맞으면 저기 1번 찍지 말고 7번 찍어보세요. 그죠? 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맨날 늦게 와요. 그죠? 네. 네. 맨날 늦어. 네. 그죠? 네. 일찍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똑똑하신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좀 많이 돼 있죠. 네. 그죠? 네. 늦게 오면은 보면 그래요. 가끔 그러면 모르겠는데 자주 늦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잠깐만요. 목표가를 지금은 좀 높이셔야 됩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별로예요. 근데 종목들은 수급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자재나 이쪽에 테마주들의 그쪽에 돈이 쏠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쪽은 원자재 테마주는 개인들이 잘 몰라서 못해요. 쌍용차 테마주는 사람들이 와 하고 사는 거거든요. 쌍용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마 쌍용차 망하겠어? 이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단타 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쌍용차는 쌍용차 테마주도 되게 거칠어요.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광림 이런 거. 네. 이게 차트입니까 이게? 미쳐 날뛰는 거지. 네. 이런 매매 이런 거 매매 자주 하시면은 정신병 와요. 네, 대놓고 얘기 드릴게요. 뭐 하한가 비스무리하게 떨어졌다가 며칠 있다 상한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죠.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네. 이런 거에서 수익을 내시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자주 한다. 가끔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거 수익 내면 이런 거 자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자주 하시면 정신병 걸립니다. 대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정신병 걸립니다. 하루에 주가가 3% 5%만 빠져도 힘드신 분들 많죠? 하루에 주가가 30% 이틀에 50%씩 빠지고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네, 정신병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저 넘기시고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네. 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자신 있는데 안 하잖아요. 혼자서 하는 거하고요, 회원들 이렇게 리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정신병 걸려요. 네. 그러니까 또 오해하실라. 광리 매매하는 사람에서 정신병자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네. 모르고 하시는데 이런 거 자꾸 이런 데서 공략하시면 정신병 걸려 나중에 중독돼가지고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네. 이런 이제 이제 이런 거 중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네. 원자재 관련주들은 그나마 점잖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쪽을 자꾸 하라고 제가 자꾸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요, 네. 되게 힘들어요, 저게. 쉬우실 것 같죠? 네. 힘들어요. 네. 그 얘기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이제 좀 높이시라고 이제 이걸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목표가를 올리는 게 예, 왜 중요하냐? 네. 수급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개인들 심리가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심리가 좋아졌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종목은 지금 확실하게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돈은 좀 부족하고 돈 가뭄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게 특정 종목이나 특정 테마에 쏠리니까 그죠? 네. 거기에서 추가 상승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도 시원하게 나와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원래는 양봉 하나 반 나올 건데 그죠? 지금은 한두 개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양봉이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이거죠. 돈이 특정 테마에 쏠리거나 특정 종목에 쏠리니까 처음에 이만큼 갈 건데 지금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원리부터 안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 8월 달부터 증시가 하락 나왔죠. 지금은요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만 더 지나면 꼬박 1년 동안 증시가 안 좋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8개월 동안 증시가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8개월, 9개월, 그죠? 개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8월 달부터 작년에 차트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급락했다가 9월 달에 반등 나왔다가 10월 달에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11월 달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요소수 같은 거 관리 잘못해갖고 증시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소수 사태를 거치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오미크론이 터졌다는 거예요. 11월 말에.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그 정신없는 연말을 보내고 그죠? 네.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 오미크론 갖고 호들갑 던 이제 그 정부와 언론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12월 달을 그렇게 보내고 올라왔어요. 이제 갈까 했는데 1월 달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아니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여기서부터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월 달. 그 2월 달에 이제 쫙 올라왔어요. 3월 달에 좀 올라오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떨어졌죠. 최근에 떨어지면 왜 그런 거예요? 네. 바닥 잡고 살짝 눌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 차트를 이렇게 안 보고 그릴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대충 그렸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주가가 왜 잘 올라가겠어요? 평상시보다 목표가를 높이셔라. 주가가 잘 올라간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좋지는 않다. 근데 어떻게 주가를 목표가를 높일 수 있느냐? 돈이 특정 종목이나 특정 테마에 돈이 잘 들어와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거의 손 털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매물대가 약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세요? 네. 상황이 이렇게 좋아진 건 없는데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약해진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매물대 강도가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대충 제가 비우던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물린 사람. 근데 물린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 좀 세게 할게요. 그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네. 없어져 버렸어요. 다는 아닌데 없어져 버린.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네. 그 힘든 세월을 여러분들이 견디신 거예요. 요번에 작년 8월 달부터 그 올해 초까지 그 하락 많이 나왔죠. 종목들도 잘 안 가고. 네. 그거를 견뎌내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고생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종목 보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특징주가 한성기업이었죠. 한성기업은 저희만 보유 종목이 아니니까 이거 갖고 얘기해요. 저희만 보유 종목 노출되면 안 되니까. 수산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한성기업이 20% 가까이 급등하지 않았나요? 한성기업이 딱 20% 급등했네요. 오늘 대장이 한성기업이었어요. 내일은 바뀔 수 있어요. 내일도 대장일 수 있고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튼 쭉 올라오는데 목표가를 기준을 잡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가를 잡는 기준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내가 그 종목을 왜 샀느냐, 내 매수 이유가 목표가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은 이제 목표가 얼마냐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차트 보고 얘기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매수 이유가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성기업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성기업을 어떤 분은 단기 매매하고 싶어서 사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들고 와서 파는 스윙을 단기는 좀 못하시니까 단기는 안 맞아서 스윙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중기 또는 장기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식한테 상속하려고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성기업 평생 오뎅 잘 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한성기업의 기업 가치를 보고 그죠? 그 이 사람들에 따라서 목표가가 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은 종목을 추천하면 바로 그래 목표가 얼마예요? 그래요. 네. 목표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네. 그렇죠? 네. 목표가 얼마냐고. 네. 저는 거꾸로 물어봐요. 당신은 뭘 원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하고 얘기할 때 무슨 종목 얘기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얼마냐고 대충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뭘 원하느냐? 그 사람이 놀려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아니 당신이 단기를 원하냐, 스윙을 원하냐, 중기를 원하냐? 그걸 얘기해봐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대요. 상관이 없긴 뭘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그냥 무조건 수익 내려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무 생각. 근데 생각이 그러면 아예 없으면 되는데 돈은 빨리 벌고 싶으니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내일 살까 어제 살까 아까 살 걸 그랬나 그럼 추금해서 살까 따로 들어갈 걸 그랬나 파다 다시 살 걸 그랬나 어떡하지 막 생각은 되게 많아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무료 추천받아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면 돈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 증발해 버린다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표가를 정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왜 샀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있겠죠, 그죠? 네. 단기냐, 스윙이냐, 중기냐, 장기냐, 아니면 이제 자식 물려주려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단기라면 이거 사람마다 다 틀려요. 5%, 10%를 단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 미만을 단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통상 5에서 저희 반 기준은 5에서 한 20% 사이를 단기라 그래요. 20% 미만. 30에서 50% 정도를 스윙해서 나는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기는 요거 이상. 50%, 70% 이상. 네. 장기는 그런 거 없고 목표 수익 그런 거 없죠. 네.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는 거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통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랑 약간 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단기 수익이 잘 안 나는 줄 아세요? 네. 단타 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5% 10% 수익이 나면 좋아가지고 파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10% 급등하면 안 팔아요. 상한가 갈까봐. 그래서 다 끌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단타를 1년에 3번도 못 치는 거예요. 좀 더 가겠지 그러다가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가서 장투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1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네.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네?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욕심 나가지고 안 팔아고 끌려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단기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단타를 원하시면 그냥 열심히 치세요. 그냥 5%건 최소한 5% 이상은 먹어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네. 수익도 똑같아요. 이제 30에서 50% 정도의 좀 넉넉한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는데 네. 이 종목이 막 5% 10% 들었다 수익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러니까 목표가를 매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본인이 5%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10% 급등하니까 욕심 생겨서 안 팔아갖고 다 끌려 내려오고, 스윙으로 가서 수익 좀 내려고 들어갔는데 30에서 50%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맨날 10% 수익 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성향이 단기예요. 그러면 단타를 충분히 많이 친 다음에 중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이유식을 많이 먹고 처음에는 엄마 이제 젖을 먹고 그죠? 네. 모유를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렇게 하듯이 그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단기 성향인데 막 중장기를 하면 안 돼요. 중장기 성향인데 단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정체성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끔씩 이걸 내가 회원들 들어오면 항상 이걸 물어봐요. 성향이 뭐냐고.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도 모르겠대요. 본인도 몰라요, 진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걸려요. 수익 내는데 오래 걸린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남자인데 옷을 이렇게 패션 감각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물어봐요. 저한테 뭐가 어울릴까요? 물어봅니다. 네. 네, 대놓고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네. 그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추천해줘요.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 좀 골라달라고 골라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괜찮네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직접 고르면 이상한 거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른다, 솔직히. 그러면 그 매장 직원이 웃어요. 네. 좀 골라주면 안 돼요? 이제 골라줘요. 네. 그런다니까요. 네. 아니면 주변에 뭐 친구한테 물어보든가. 네. 옷은 전 제가 사요. 네. 가서 물어보는 게 나아요. 네. 같이 집에 사는 사람이 좀 잘 그런 걸 못해서 네. 가서 좀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튼 본인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목표가 기준을 정하기 전에 본인한테 물어보시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단기 좋아하면 단기 열심히 하세요. 그냥 단기로 목표가를 잡고 하면 돼요. 내가 성향이 단기면 어디에다가 목표가를 둬야 되느냐? 매물대 차트 있죠? 차트 매물대나 어디 턱 보면서 매매하면요,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진짜 뭐 단기 목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 하루 종일 강의해드리면 아마 내일부터 그냥 단타 신나게 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전문이에요. 원래 제가 단기 매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전문가 할 때 단기 매매를 하도 많이 쳐갖고 사무실에 저 말릴 정도였다니까. 그만 좀 하라고. 맨날 그냥 단타 치고 막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걱정을 할 정도로 제가 단타를 많이 쳤다. 10년 전에. 근데 지금도 단기 매매를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점잖아졌죠. 단기 매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지겨우니까 이제 단기보다는 단기도 하는데 이제 스윙이나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죠. 네. 그게 회원들 수익 내기 편하시니까. 네. 아셨죠? 그러니까 스윙을 좋아하면 스윙이 뭐예요? 들었다 놨다 하다 급등하는 거거든요. 네. 들었다 놨다 하는 폭이 얼마냐면 대충 15%예요. 네. 들었다 15%씩 들었다 놨다 하다가 제끼는 거예요. 왜 이러겠어요? 이게 눌림목에 나오면서 앞에 매물들 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하고 스윙의 차이가 뭐냐면 들었다 놨다 할 때 파는 게 단기고
여기서 매매하는 게 당기고 여기 이걸 참고 뽑을 때 파는 게 스윙이에요. 근데 급등을 쭉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흔들어요. 흔들었다 또 가거든요. 이거를 참아내는 게 중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이 얘기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드리죠. 몇 달에 한 번씩. 네.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할 때 파는 게 단기, 이걸 참고 더 좋은 수익에서 파는 게 스윙. 거기서 한번 흔드는 걸 참고 팔면 중기. 아우 귀찮아, 나한테 이런 거 그냥 난 몰라, 장기. 네. 냅둬요. 충청도 사투리죠. 냅둬요. 장기. 네. 저 회원 중에 충청도 분 계시는데 잘해요. 충청도 분들이 의외로 성질 급합니다. 평상시에는 성격이 느긋한데 주식할 때 성질이 제일 급해요. 근데 진짜 그 충청도 그 뭐라고 해야 돼, 진골? 네. 그분들은 정말 잘해요. 네. 냅둬요. 그러면서 가요. 경상도 분들이 오히려 잘한다니까요. 성질 급한 것 같죠? 들고 가는 건 잘하더라고요. 네. 충청도 진골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잘해요. 네. 강원도 분들도 의외로 잘하고. 강원도 분들은 종목 추천하고 아무리 떨어져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견뎌요. 불만 불평이 없어요. 예, 전라도 분들은 또 그 합리적인 이렇게 선택 같은 거 잘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있어요. 네. 제가 경기도 쪽 칭찬 안 하죠? 경기도 쪽. 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네, 경기도하고 서울 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깍쟁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맞으면 저기 1번 한번 찍어, 이건 다 찍어주셔야 돼요. 네. 맞잖아요. 경기도하고 서울 분들 많죠, 그죠? 네. 아직 본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나도 고향이 경기도인데 깍쟁이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지역 감정 조장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깍쟁이들이 많으세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생각 많이 하면 좋은 생각이 안 나와요. 나쁜 생각 나오지. 아무튼 이 목표가 이제 기운 잡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아무튼 부족하면 내일 또 해드릴게요. 2탄. 그죠? 네. 그러니까 단기 스윙, 중기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본인한테 오늘 밤에 물어보세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어요. 왜 샀느냐? 매수 이유 두 번째. 뭐겠어요? 내가 같이 투자하려고 샀느냐? 아니면 재료를 보고 테마주로 내가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샀다. 이게 저평가돼서 샀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은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샀다. 그 목표가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기업의 가치를 그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의 가치는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럼 분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특정 자산, 땅이나 건물을 뭐 자산 재평가를 했다든가, 그죠? 그러면 이제 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는 팔아야 되는데 회사가 더 좋아져서 못 파는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필리피셔라는 그 성장주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주식을 팔 일이 없을 거다. 그분은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 대가거든요. 워렌 버핏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명언이에요. 그분은 이제 한 주식 사면요 한 30년, 50년씩 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모토로라 주식을 한 40년인가 50년 갖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거 지금 연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년 들고 있었어요. 수십 년. 모토로라 주식. 그러니까 그분은 성장주 투자자니까 그 기업을 잘 뽑으면 계속 성장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 가져간다니까요. 네.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가치 투자나 아니면 성장주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셨다. 그러면 그 기업을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차트 보고 맨날 계좌 보면서 왜 안 가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 가치가 매일매일 평가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치 투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죠? 네. 그분들은 테마주 하셔야죠. 그죠? 네. 매일매일 이렇게 즐기고 싶다. 그럼 테마주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걸 하세요. 아니 추리닝 좋아하는데 억지로 정장 입혀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추리닝 좋아하는 사람은요, 추리닝 입혀놓으면 그렇게 예뻐요. 정장 좋아하는 사람은 정장 입혀놓으면 그렇게 예뻐요. 정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정장 입혀놓으면 그냥 진짜 무슨 누더기 입혀놓은 것처럼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죠? 네. 추리닝 입어도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시라고요. 억지로 막 몸에 맞추다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료를 보고 사는 테마주를 샀다. 그럼 언제 파셔야 되겠어요? 가치주나 성장주를 사셨으면 그 가치가 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가 사실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 테마주 샀다. 왜 사셨어요? 무슨 재료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료가 나와서 급등할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그쵸? 아니면 세력이 머리를 써서 어제 대주산업처럼 세종시 테마주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사료주로 바꿔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죠? 네.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째 얘기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내일 2탄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2탄 해야 될 거면 지금 하는 얘기를 더 충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재료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요. 근데 안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 하나라고요. 네. 재료가 나왔는데 정말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력이 나갔거나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요. 아니면 가다가 실패한 것처럼 떨어져요. 세력이 속이는 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목표가를 잡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네. 내가 생각하는 그 매수 이유죠. 그게 나왔는데 안 가요. 가면은 뭐 상관없죠. 가면 차트 보고 호가창 보고 그죠? 네. 이렇게 잘 파시면 되는데 그죠? 네. 기분 좋게 수익 났으니까. 근데 안 가요. 들었다 놨든지 아니면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 둘 중 하나라니까요. 세력이 없든가 있는데 아닌 척 하든가. 자, 그거를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세력한테 물어봐요? 세력 연락처를 알아야지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유석열 씨한테?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 테마주는 혼자 가요? 여럿이 가요? 여럿이 가죠. 그죠? 여러 개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을 체크해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안 어렵죠, 그죠? 네. 항상 내 것만 보면 안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내 것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이제 남의 계좌를 훔쳐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은 뭐 하고 있는가 쭉 보고 있어야 돼요. 내 것만 보고 있으면은 실수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생각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주식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지극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거기에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안 좋은 거 나온다니까요.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내 거를 제일 많이 보느냐? 신용미수 몰빵 때려서 내 종목이 너무 걱정되는 사람은 내 것만 봐요. 그러니까 남의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항상 그래서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했던 얘기를 매수할 때 생각해보세요. 매수할 때 내가 이 테마주를 사고 싶어요. 이게 이러이러한 재료, 이러이러한 테마가 형성이 돼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력이 매집을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거와 똑같은 테마주들, 같은 종류들은 뭐하고 있나 보면 돼요. 그럼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든지 뭐가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했든지 어떤 징후가 있어요. 최근에 농업 관련주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다 나중에 급등하고 나서 보니까 다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제 보이시죠? 설명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다 거기서 거긴 걸로 보이니까. 근데 막 급등하고 나니까 그러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을 했었네요. 이제서야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급등하고 나서. 원래 그래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내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목표가를 자꾸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매물대도 약해졌고 돈이 몰려서 지금 쭉 올린다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정말 잘 돌아요. 순환매가 정말 잘 돈다니까요. 얘기해 볼까요? 자, 이 농업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재밌어요, 진짜. 자, 또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미래생명자 이제 외우시겠다, 그죠? 네. 사료주, 그죠? 그 다음에 비료주, 남해화가 효성OMB가 먼저, 효성OMB, 그 다음에 누보, 이거 비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남해화 가고 다시 미래생명자원 급등했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요? 한일사료. 딴 것도 있는데 일단 한일사료 상한가 정신없이 상한가 하다가 정지당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다 쉬니까 대주산업,
그죠? 네. 서초동어도 상한가 하나 나왔고, 그죠? 그리고 대한제당 밀가루 저기 설탕만 파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급등하고 막 하죠. 네. 끝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 끝났다고. 안 끝났다. 이걸 다 얘기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계속 움직여요. 오늘 상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크라운 제가 이거 산도 얘기하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산도도 간다 이러면서. 크라운 제가가 월요일날 들었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목 만들어 놓고 눌림목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냥 대본 뽑아버리잖아요. 대한제당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제당 2탄 저 바닥에서 올라온 크라운 제가가 이게 여기서 윤석열 씨 테마주로 올라왔을걸요. 네.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크라운 제가가 가니까 크라운 제가 우선주가 같이 가는 거예요. 형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기에 왕관 같이 쓰고 있는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내가 아까 상한가 가다 말았어요. 뽑았죠? 저희가 보유 종목이에요. 혜태, 그러니까 크라운 혜태홀딩스, 혜태제가가 우리도 같은 계열인데 쫙 뽑는 거예요. 네. 이게 시작한 걸로 보이세요? 끝난 걸로 보이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죠. 네. 시작한 걸로 보이느냐, 끝난 걸로 보이느냐. 그전에는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힘들었지만 지금은 주식을 팔면 힘들어질 거다. 그 얘기했었죠. 그죠? 이거예요. 안 멈춘다니까. 어제 막 웃으면서 얘기했던 인상가, 소금. 오늘 음악 맞았죠? 끝났을까요? 계속 들었다 놨다예요. 저희 방 단톡방 추천주 중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있었어요. 대상이 뭔지 아시죠? 성정원. 그죠?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상한가 왜 갔냐면 요즘에 시장이 이제 수급 별로 안 좋으니까 우선주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갔어요. 이게 추천 언제 했냐면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이게 김은혜 씨,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경기도지사 나오는 분. 14일날 했으니까 여기. 네. 13,000원 정도에서 추천했거든요. 이제 17,800원이니까 거의 이제 4,000원? 네. 거의 4,000원, 5,000원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겠어요? 30%, 40% 이상이겠죠. 30% 이상이에요. 네. 40%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 잘 보고 있잖아요. 상한가가 있어요. 내일 우선주는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무조건 폭등 나가요. 또. 앞에서 대장 역할도 했었고. 이게 뭐예요? 대선주가 되면서 네, 대선주도 되면서 뭐가 돼요? 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청정원. 이거 추천해놨다니까요. 그리고 그 뭐예요? 신송홀딩스, 대성홀딩스하고 우선주하고 단톡방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보라티알이라고. 이게 어제 추천날, 엊그제 월요일날 여기 14,000원에서 네, 여기서 단톡방 추천주예요. 요것도 오늘 20% 급등했고 18%까지 수익이 한 20% 났어요. 이틀 만에. 이거는 단타치라고 나간 거예요. 대성홀딩스 우선주하고 보라티알이 유료 단톡방에 단타치라고 나간 거예요. 여기 종목들 요즘 막 날라갑니다. 보라티알이 뭐하는 회사일까요? 그냥 이쪽에서 아까 제가 쌍용차 관심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쪽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쌍용차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딴 데서 수익 낼 자신이 있으니까. 쌍용차 들어가면 복잡하거든요 지금. 네. 보라티알이 뭐하는 회사냐면 써있잖아요. 업종이 뭐예요? 음식료, 담배, 유통,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주요 품목, 유가공품, 소스, 파스타, 식자재, 과자, 도소매, 수입제조, 반음식점. 제가 조미료 관련주 갈 거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조미료지 뭐. 그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신났다니까 과자 뭐 다 가요. 이러다가 이제 빙그레도 가겠어요. 근데 이제 큰 회사들은 못 가고 이제 시장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벼운 회사들이 가는 거예요. 보라티아 시가총이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1,000억 원짜리. 네. 바닥에 있는 거 갖고 단타 치는 거 이렇게 가죠? 네. 그리고 아까 또 뭐가 갔어요? 그 시간외에서 장중에는 오늘 올라간 게 별로 없었을까요? 신송홀딩스. 네. 신송홀딩스가 뭐라 그랬어요? 쌈장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제가 웃으면 쌈장입니다 그랬죠. 네. 이게 오늘 종가가 좀 애매했는데 눌림목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눌림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외에서 걔 세력들은 신났다니까. 시간외에서 상한가만 들었어요. 내일 이게 급등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죠? 네. 이게 BK홀딩스가 옛날 피닉스 소재죠. 네. 왼수 이거. 네. 신송홀딩스 상한가 나왔어요. 시간외에서. 내일 10% 이상 뽑겠죠? 뭐라고요? 쌈장. 그러면 신송홀딩스 짝꿍이 누군데요? 아시는 분? 샘표.
챔피언도 어제 급등했다 오늘 쉬었죠? 예. 내일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챔피언하고 신성홀딩스하고 간장 쌈장 이런 거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시작된 거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가 가요? 오뎅, 한성기업. 오뎅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기억하시니까 자꾸 오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성기업. 그 다음에 동원수산, 참치하면 이제 동원수산이죠. 네. 저희는 동원 참치 안 좋아해요. 사조 참치 좋아하지. 우리 회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은어예요. 네. 우리 회원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럴 땐 찍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조 참치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 종목명에다가 저기 사조 참치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네. 사조 수산 뭐 사조 참치 안 나와요. 네. 또 사조 참치 치실라. 네. 네. 그런 은어가 있어요. 네. 군대로 따지면 이제 암고어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무튼 동원수산이 참치인데 열심히 윗꼬리를 달면서 최근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희한해요, 그죠?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그죠? 수산주들이 지금 들썩거리잖아요. 한성기업이 지금 우두머리라니까요. 내가 대장이다 그러면서 대장할 만하죠. 앞에 상한가 2개 나왔으니까. 그죠? 네,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돈은 돌고 도니까 나중에 딴 종목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죠? 원전 테마주가 요즘에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네, 보성파워텍 보세요. 힘없이 그죠? 여기 양봉 여기가 지지선인데 여기를 깨면서 줄줄줄 흘러내려요. 보성파워텍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왜 힘없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개인들끼리 매매해서 그래요.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매매할 때 이런 차트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떨어지니까 그죠? 네. 너무 떨어지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한 거 중에 상한가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 한신기계죠. 6.9%, 보성파워텍 6.25% 급등했죠. 시간에서 왜 그랬을까? 일진파워도 급등했고 왜 급등했을까요? 네, 왜 급등하겠냐?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원전 18기가 있는데 그거 빨리 다 돌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 시간에서 급등했대요. 그럼 이제 내일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원자재 관련주도 끝난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정책주도 끝난 게 아니라. 근데 정책주는 너무 안 빠지게끔 관리만 해주는 모양새고 돈이 다 어디 와 있냐면 원자재 관련주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곡물주들이 좀 쉬었어요. 한일사료도 정지당하고 막 이제 과열됐으니까 당겨간 건데 아까 과자 관련주 네. 돈이 자꾸 이 안에 돈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 쪽에서. 근데 이제 그 오늘 또 뭐가 갔냐면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철강주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또 다 됐네. 자, 잠깐만요. 철강주가 급등한 이유가 중국에서 뉴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잠시만요 봅시다. 금강철강이랑 이런 경우 상한가 같죠. 중국 철강 생산 기지 중에 탕산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탕산. 네. 여기가 임시 봉쇄가 됐답니다. 자, 중국의 철강 생산 기지가 임시 봉쇄됐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철강이 공급이 중국이 저가 철강 수출 많이 하거든요. 철강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증가하겠죠. 지금이 철강 성수기거든요. 공사 많이 해야 되니까 가격이 증가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서 미치겠다고 막 하는데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중국이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더 폭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간다고요?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포스코가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많이 번다니까요. 이익을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오늘 금강철강 하이스틸 같은 게 급등한 거예요. 하이스틸도 저번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차트가
이 보시라니까요. 그 목표가를 높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들었다가 바로 떨어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죽었다니까요. 근데 들었다가 놓고 또 가잖아요. 지금 한일사료가 저게 보여준 거라니까요. 자, 잘 봐라, 나 이제 갈 거다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갈 거니까 참고하세요라고 보여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목표가 높이라고 지금 뚫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재료가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되게 많다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먹는 것만 해도 가짓수가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비료부터 시작해서 농기계로 시작하더니 농기계 비료 뭐 그죠? 네, 사료 이런 걸로 돌더니 나중에 과자까지 가고 막 뭐 되게 많다고요. 식품 첨가물까지 가고. 나중에 저기 하다 안 되면은 저기 과자 봉지 만드는 이제 그 회사까지 가요. 봉지 비닐 만드는 데도 간다니까 나중에. 네. 이게 철강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거라니까요. 여기서 돈 못 버시면은 앞으로 사는데 피곤해져요. 네. 그러니까 쌍용차는 종목이 몇 개 되지도 않고 거기 온갖 불개미들 모여가지고 거기 불개미 지옥이거든요. 막 그냥 서로 그냥 뭐 누가 인수가 유력하다 막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뭐가요? 네. 기업 그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 속마음도 시커멓고 거기 들어가서 막 이제 누가 인수 되냐 막 그러면서 맞추면서 돈 벌으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보기 좋지가 않으니까 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 하세요. 내가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 인플레이션 수혜주 설명해갖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거의 다 맞았지 않습니까? 응? 계속 돈다고. 이게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하이스트를 차트를 보세요. 많이 갔잖아요. 그럼 쳐야죠. 그 철강주 중에 다른 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철강주가 또 과열되면 철강 말고 다른 게 또 가는 거고. 그죠? 얼마나 많아요. 원자재가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무슨 강국이에요? IT 강국?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뭐였어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맞습니까? 틀리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조업 관련주 이런 거 인플레이션 수혜주 관련해서 이 테마주를 아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전문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반도체, 4차 산업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워런 버핏처럼 네, 1차 산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4차 산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1차 산업부터 주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걸 많이 안다고요. 설명을 잘 해드리잖아요. 나중에 과자도 가고요, 뭐도 가고 하는데 진짜 가잖아요, 진짜로. 간다며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그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가잖아요.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돈 벌고 싶으시면 이거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랑 하시면 돼요. 네. 뭐 남자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고 여자 전문가 필요하시면 여자 전문가가 난 편하다, 난 진검승부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저기 우리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한테 가세요.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인물도 좋으세요. 네. 인품도 좋으시고 네. 종목도 잘 뽑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에 돈이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 중에 반등이 세게 나와서 손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거 팔아가지고 이쪽 걸로 교체하시면 손해 난 거 다 해결되고요. 여태까지 고생하신 거 다 해결되니까 이쪽으로 돈을 버시면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진행될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먹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철강하고요, 석유, 가스, 석탄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은 가격이 오르는 게 금방금방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이제 공개 방송할 때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먹는 테마주들 있죠. 지금 여러분들 작년 거 먹고 있다니까요. 올해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충격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쪽을 더 좋게 보는 거예요. 물론 철강주나 이런 것도 다 괜찮지만 이쪽이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네. 나중에 환율까지 조금 내려가면은 기업은 마진이 많이 남고 가격 인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돈이 폭발적으로 남습니다. 예전에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거를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또 중장기용이니까 네, 이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도 다 끝났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이제 계속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한 거기 때문에 급등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 널려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사갖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저기 목표가 잡는 거 있죠? 요거 기준 두 가지밖에 얘기는 안 해가지고 네, 내일 2탄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설명은 아까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내일 방송 참여하시고 방송을 좀 일찍 들어오세요. 끝날 때 되니까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좀 일찍 들어오세요. 네. 네. 처음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여기 목표가 얘기한다고, 목표가 기준 이거 얘기한다고 종목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지금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거든요. 김 실장님이 지금 하시는 게 여기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수혜주 집중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음식료 업종, 수산, 주류도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주류 업체 중에 스마트팜 업체가 있거든요. 국순당 같은 거. 그리고 주류가 뭘로 만들어요? 곡식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곡식으로. 감자나 고구마 전분 뭐 이런 걸로. 그죠? 네. 뭐 쌀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아무튼 이제 주류도 많이 가요. 앞으로 여기 애주가 분들 수가 올라서 걱정하실 수 있어요. 술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술은 저기 유통기한 없잖아요. 그죠? 낮은 거는 몰라도 어지간하면 술은 없지 않습니까?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좀 많이 사놓으세요. 제가 술을 지금 먹는 사람이 술을 끊었는데 제가 술 좋아하는 사람이면 1년치 술을 사놓겠습니다. 힌트 드렸어요. 네, 제가 술 좋아하는 사람이면 1년치 술 사놓고 먹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조정연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그만큼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어차피 먹을 거면 사놓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쌍용차는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 전 거기보다는 더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아무튼 수익들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 얘기한다고 목이 지금 거의 쉬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바뀌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하고. 네. 제 목소리 제가 들어봤는데 목소리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약간 굵어졌어요. 네. 굵어졌는지 뭐 했는지 약간 바뀌었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목이 아플 정도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일 또 얘기할걸요? 왜냐면 내일 또 갈 테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저희 방에도 아까 샘표나 이런 거 라이브에서 수익 많이 냈고 사조동원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아까 대성홀딩스 우선주나 보라티알처럼 단톡방에서 유라 단톡방에서 단타도 잘 치고 있으니까 전문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우리 김 실장님도 여기 테마주 정말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성격이 꼼꼼하셔가지고 네, 이게 그 종목이 왜 무슨 테마주인지 얘기를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꼭 들으세요. 네, 아셨죠? 네, 테마주 진짜 잘하세요. 네, 제가 보증 서는 분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 전문가분들 몇 분 더 계신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보증하는 분이에요. 네, 믿고 들으셔도 돼요.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오늘 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 유럽 증시 폭등하고 있으니까 유럽 증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